마감 7시간 전 다시 찐명 공천. 조수진 후보 사퇴만 했다가 개딸 표적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입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공천에서 정말 누가 뭐래도 이 지역만큼은 글쎄요, 시선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 강북을입니다. 말 그대로 대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제가 먼저 지금 이 전후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처음으로 공천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 목발, 경풍, 막말, 거짓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고 며칠 있다가 현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듯이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는데 오늘 점심때쯤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입이라고 불리는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화면도 준비가 돼 있어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3인 경선 됐다가 2인 경선에서 정봉주 공천 받고 공천 취소됐다가 이 와중에 또 한민수 대변인을 응모했다가 탈락됐고 다시 박용진, 조수진 경선. 조수진 공천, 후보 사퇴, 한민수 공천. 저도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좀 따따따따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정치권 취재 오래 하셨는데 이런 당의 공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선거 한 15대 때부터인가요? 아마 쭉 취재를 해왔는데 보니까 처음으로 참 보는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의 후보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뀔 수 있는가. 근데 여기를 간통하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용진은 절대 안 된다. 바로 이 키워드를 지키기 위해서, 즉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당대표가 되면서 박용진 후보 같은 사람을 공천시키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2년 해보니 이제 박용진만은 안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은데 저는요 이번 이 공천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좀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천 취소된 후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이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 이게 이제 예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항상 이 당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였어요. 자, 민주화에 대한 업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이번에 정봉주 후보 어떻게 낙마했습니까? 결국 본인이 우리의 영웅들, 우리 군인들 정말 목함지뢰에 발목을 잃어서 정말 재활을 해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 영웅들에게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이 경기하듯이 목발을 경품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낙마를 했죠.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천안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해서 저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음해성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민주당의 어떤 남아있는 잔재라고 봅니다. 자, 조수진 후보 왜 본인이 자진 사퇴했을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약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 변호사 출신 분들 대부분 민변 출신들입니다. 민변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결국은 본인들이 약자 보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보니까 약자가 아니라 이 성폭행 가해자들의 거의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변호를 해왔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동안 마치 본인이 어떤 민주화의 인권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활동했는데 알고 보니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성폭행범 가해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제 밤에 새벽에 결국 후보 사퇴를 결정을 했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중성을 봅니다. 민주당의 겉과 속을 봅니다. 그 후보들 국민들 앞에서는 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합니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놓고 뒤에서는 성폭행범 변호를 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 이번에 사실은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박용진 하나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성폭행 전문 변호사처럼이라고 약간의 개인적으로 순화하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변호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것만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폭행 일부 파렴치한 변호만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수진 변호사 사태로 빈자리가 생긴 이 지역구의 강북을 이재명 대표 입으로 불리는 한민수 후보가 공천됐다는 건 오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돌고 돌아 찐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오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검찰 출석 일자 좀 정해지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1월 4일에서 6일 출석한다는 보도 있었었는데요.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일부 커뮤니티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등 혈액 검사가 다 정상이라는 등의 글은 가짜 뉴스입니다.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좀 오늘 대표님 좀 겨냥해서 민주당을 좀 적진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여기는 준비했던 곳인 거니까. 맞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계라는 또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 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일단 오늘 보니까 저희 기자들에게 공지가 오기로는 11시 한 30분쯤인가요? 그럼 조수진 변호사 대신 한민수 후보로 공천이 됐다는 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7시간 전에 전략 공천이 된 셈이에요. 정말 마지막에. 장현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본인 지역구에 출마를 일단 한 지역구에 투표를 못하게 되는, 글쎄요. 일단 지역구 일꾼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긴 했어요. 그렇죠. 아마 한민수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한민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전략 공천을 갑자기 받게 될 줄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의 전입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사실 선거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때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도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울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강북을 공천 과정이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당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급작스럽게 지금 후보가 바뀌는 그런 지역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민들께 참 뭐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닐 수 있는데요. 당으로서도 사실 더 좋은 후보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절차도 또 투명하게 거쳐야 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공당의 입장으로서 또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시절부터 당에 기여한 바도 굉장히 많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전략 공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 연고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야를 다 통틀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분들이 또 공천을 받으신 경우도 한민수 후보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감 6시간 30분 정도, 한 7시간 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부랴부랴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민수 후보가 이제 기자 출신이어서 과거에 이런 칼럼을 하나 썼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 지역구 골목 번지수를 알고 있을까? 지역구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나? 뭐 이런 취지의 글 때문에 또 이게 부메랑이 바로 또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북을은요, 공천권을 그냥 주운 사람이 처음에는 정봉주 의원이었다가 조수진 변호사에게 갔다가 마침내는 한민수 대변인이 그 공천권을 주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말에 누가 하늘 품으며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박용진 의원이 열받으니까 2, 3월에도 2명이 횡사하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전에 앵커가 읽은 것과 같이 한민수 그 후보가 그 기자 출신이잖아요. 논설위원 출신이었는데 뭐 저런 식으로 공천한 것들은 유권자들을 졸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표 손해봤잖아요. 자기가 이제 투표권이 없으니까 한 표를 갖다가 손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강북을의 유권자들이 졸이 될지 아니면 장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 두고 볼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당내 일각에서도 이거 어쨌든 강북을에 현역 지역구 의원인 박용진 의원 공천 안 주려고 계속 이런 친명 공천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두세 차례 이렇게 후보들만 교체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는 당내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사실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한 이후에 혹시 그럼 또 박용진 의원
다시 생환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잘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당내가 촉망되는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타점자가 승리하는 경우는 경선에서는 거의 없고요. 후보에 대한 어떤 흠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역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 뭐 떠오르긴 합니다만 이미 경선에서 두 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다시 세 번의 후보를 준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 전략공천할 것이고 세 번의 기회는 없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그 한민수 대변인을 친명 아니고 뭐 공천 신청도 안 했었는데 무슨 친명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일단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쭉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정진상 전 실장 관련해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공교롭게도 저희 채널에 돌직구쇼에 출연했던 박용진 의원이 한민수 대변인을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진상 실장이나 김명 부원장에게 되고 있는 그 혐의들을 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대변인들이 나서느냐. 개인의 비리 영역이란 말이죠. 저 대변인 5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 논평 하나 쓰고 브리핑 하나 내는데 되게 연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사실관계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런 관계 다 파악하시고 하신 건가요? 저기 되게 놀랍습니다. 팩트 체크와 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누가 그냥 전해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박용진 의원 뭐 왜 우리가 당이 직접 나서서 정진상 전 실장 두둔하냐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박성미 서가님 당내에서는 진짜 그럼 이번에는 정말 박용진 의원 공천 줘야 되는 거냐라는 의견은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아니 뭐 전혀 없다기보다는 뭐 이번은 아니지만 이제 지난번에 전략 경선을 추진하기 전에 사실은 의원들 단체 메신저 방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죠. 예. 거기에 아마 뭐 사실은 친명계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도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 뭐 그 뒤에 이제 조수진 변호사와 2자 경선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조수진 후보가 안 된 경우에 누구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신현영 의원과 한민수 대변인을 두고 검토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당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밝히신 입장에서는 결국엔 당에 좀 오랫동안 헌신해 왔고 명예도 보수도 없이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헌신해온 세월에 대한 이 최고위원들의 존중과 좀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민수 대변인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최고위 내에서는 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미 서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뭐 강북을 뭐 돌고 돌아서 공천이 됐으니까 뭐 제가 이걸 계속 재론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안규백 위원장 논리라면 박용진 의원도 도전해서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더 기회는 안 주고 전략공천 간다고 했는데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후보도 이미 일단 조수진 후보 공천 과정에서 한번 도전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안규백 위원장 논리라면 글쎄요, 똑같이 박용진 의원도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면 되는 거고 이 말이 설득력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마 이제 안규백 위원장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논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과정을 다 뛰고 나서 소위 말해 박용진 의원이 2위가 돼서 떨어졌고 1위가 됐던 후보를 계속 공천해왔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제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제 전략 경선에 조차 들지 못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좀 차이를 말씀하시고자 저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저 논리의 핵심은 그러니까 경선 과정을 다 완주한 사람들 중에서 1등과 2등이 나왔는데 1등이 떨어졌다고 해서 2등에게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당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절대 비교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안규백 위원장의 얘기의 논리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 더 해기한 후보들이 많다. 조수진 변호사를 일단 공천 취소하지 않고 안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밤사이에 기류가 바뀌었는 모양인지 조수진 변호사가 한밤에 본인이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2인 경선 결과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맞붙었던 2인 경선 결과도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직접 이례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을 선거 결과가 궁금하죠?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가산 감산 없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53%인가가 투표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 감산을 반영하면 19.4 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정 의원님, 네. 저렇게 이 대표가 지원 유세 갔다가 이례적으로 이 경선 결과까지 소수점 몇 %까지 공개할 정도로, 야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더 이상 뭐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원들이 조수진 변호사를 지지했으니까 가자라고 했는데 또 여러 의혹 때문에,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고 또 한민수 대변인 공천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스텝들이 많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자, 우선 저 장면은 마이크를 썼잖아요. 저게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근데 저게 기자회견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기자회견 전혀 보이지 않는데. 자, 그리고요. 어떤 경쟁을 할 때는 지금 뭐 좀 전에도 이제 안규백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근데 떨어졌다. 이 이야기죠. 저 이제 공개를 한 것은 선관위도 저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냐면 권리당원 이제 이 투표인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할 때는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70%, 그다음에 성북 그 지역구에 있는 권리당원 30% 이렇게 또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북에 있는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용진이 졌다. 그런데 너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축구 경기라든지 모든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 규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골대가 한쪽은 엄청 큰 골대고 한쪽은 작은 골대, 이거 놓고 경기한다 그러면 그 경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자체를 보면 처음부터 모래주머니 3개 채웠잖아요. 즉 하위 10%에서 30% 감점해서 그걸 해왔지 않습니까?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축구 경기도요. 나중에 결승전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옐로 카드 받았던 거, 레드 카드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결승전 해요. 근데 결국은 박용진은 결승전에 가서도 또 모래주머니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는 또 이 룰을 바꿔보면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 이 투표 이걸로 이제 했다가 그걸로 해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예 투표를 바꿔서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투표합니다. 아니 성북을 후보를 뽑으면 강북을 후보를 뽑는데 왜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투표를 하죠? 이제 그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니까 규칙을 바꿔버려요. 더군다나 조수진 후보 25% 여성 가점도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정말 이거야말로 계속 규칙을 바꿔라. 골대 바꾸고 골대 크기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공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 2번이나 했잖아. 그러니까 기회 안 줘.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민수 대변인도 보면 당시에 조수진 변호사 할 때 예비 후보로 신청했습니다. 14명 중에 신청했습니다. 근데 컷오프 됐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걸 올립니까? 그러니까 자꾸 논리를 이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는데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압니다, 국민들은. 예. 뭐 물론 국민들 생각도 다 다르니까.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옥에서 돌아왔고 공천받으니까 이제 친명이냐. 진짜 친명이면 지금껏 경선 기회도 안 됐겠냐라고 하면서 했고, 오늘 조금 전 한민수 대변인 스스로도 본인 SNS에 사진을 올려서 후보 등록도 하고 이제 강북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SNS에 썼던 모양이에요. 바로 이게 조금 전에 본인 이제 강북을에 오늘 마감 7시간 전에 이제 후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강북 구민과 함께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